네, 북한 열병식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위해서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화성 20형 신형 ICBM입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전쟁의 국면을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까? 예, 화성 20형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이제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신형 ICBM, 즉 화성 20형은 최강의 핵 전략 무기 체계라고 북한은 또 선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러한 ICBM의 어떤 사거리나 그리고 파괴력 또한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화성 19형이고 18형이 있고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성능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좀 더 개선이 된 겁니까? 기존의 화성 18형과 19형에 비해서 사거리가 조금 더 증대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20형의 경우에는 정확한 재원이나 성능이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1만 5천 킬로미터 정도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본토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탄두 중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탄두 중량은 최대 1.5톤까지 중량을 실을 수 있는데요. 이제 1.5톤이라고 하면 이제 탄두를 여러 개를 실을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MIRV라고 해서 다탄두의 그러한 이제 무기 체계로 탄두 하나,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에 여러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을 시 최대 핵탄두 5개까지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다탄두는 요격이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또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굉장히 좀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지금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발의 탄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격이 제한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ICBM 미국에 어떻게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이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이 속도가 마하 5 이상의 하이퍼소닉 미슬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탐지, 추적 또는 식별되기까지 굉장히 좀 제한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거리에서의 초장사정화 그리고 초정밀화의 이러한 고도의 무기 체계는 결국엔 이제 요격 체계에 굉장히 좀 제한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군조차 심각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이 신형 무기들이 많이 좀 등장한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번 화성 20형뿐만 아니라 화성 11형의 이제 화성 11마형이 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이 무기 체계는 이제 SR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사거리는 800에서 900k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고도에서 활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미 연합 자산으로도 탐지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해서 HGV라고 하는데 지금 공개된 화성 11마형이 이러한 극초음속 활공 체계로서 이 철도나 또는 수중에서도 다양한 투발 플랫폼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안보 자산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러한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사거리가 800에서 900km면 제주도까지도 투발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국형 대공 방어 체계 KAMD라고 불리죠. 그 허점을 노리게 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북한군이요, 이 러시아 전장에 파병을 보낸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들이 이번 열병식에서 보이던데요. 예, 쿠르스크 현지에 파병된 북한군의 일부 부대가 이번 열병식에 또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길리 슈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위장복을 착용을 하고 또 이번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길리 슈트를 착용함으로써 사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드론에 대한 어떤 생존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열상 감시 장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엄폐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길리 슈트에 대한 좀 그 수준을 고도화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군의 이러한 작전적 그리고 전술적 차원에서의 수준을 굉장히 높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북한 핵능력이 이렇게 고조되는데 우리 군이 과연 뭐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보니까 김주애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뭐 전야자 행사 때도 김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어제 또 열병식에서도 결국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김주애가 이제 북한의 이제 2인자로서 확실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 낙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내외에 이미 확인된 사안이고요. 이번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결국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에 대한 확고한 그런 1인 체제의 그런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혼자만의 어떤 성공적인 치적을 기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일 상지대 교수였습니다.